무화과 숙련돼서 돼갖고 우리한테 아요 음료수 사줄게. 네. 부자 되게 해주시오. 예. 야, 뭐 힘내라고 홍삼 사주셨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분은 원주에서 오시고, 이분은 금산에서 오시고, 대전 밑에. 우리 저 서사님 대단하신가 봐.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네 분이 오셨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엄청 적어 오셨네. 이야, 이런 자세.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이 비결. 이야, 대단하십니다. 방향 간격이 그 이제 하우스가 몇 메다였냐에 따라 좀 틀려요. 예. 하우스 몇 메다신데요? 하우스는 한 5m짜리도 있고 5.5m짜리도 있고. 아, 5m면 투줄 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예. 뭐, 빡빡하게. 그러니까 하우스 단독이면 예. 옆으로 붙이면 세 줄 할 수는 있긴 한데, 예. 우린 6m예요. 이 파이프하고 파이프 사이가. 그래. 6m고, 양쪽 옆에다 놓고 가운데다 놔니까 세 줄로 가능하거든요. 6m 예. 세줄 가능. 8m면 네 줄 하고 그러는데, 하우스가 단독이면 양 옆으로 딱 붙이면 할 수 있는데, 단독이면 옆에가 좀 낮지 않을까요? 지금 요 줄 매는 거는 언제쯤에 이게 매게 되는 건가요? 이 집게 집어주는 건가요? 이제 심어놓고, 예. 6월달에 집게를 찝어야 되니까, 예. 심어놓고 6월달 되기 전까지 해야 되겠죠. 6월에 줄을 묶어야 된다. 6월에 하여튼 넘어져요. 얘네들이. 그게 과일이 안 맺어도 그 키를 잡아주기 위해서 아니, 과일은 열려있죠. 과일은 열려있는데, 그게 무게 때문에 이게 무게 잡는 때문에 이렇게 겁니까? 넘어져 버려요. 나무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다 위에는 두꺼운 줄하고 이거는 좀 가는 줄이고. 그래서 줄을 매가지고 보여드릴까? 이렇게 두꺼운 줄 하나 하고 여기 얇은 줄 하나 하고 고리로 걸어주면 되는데 이 고리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묶어놓으면 되는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옆으로 약간씩 가버려요. 이 고리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는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이거 지금 실제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삽목된 것을 가져가면은 예. 우리가 이제 봄밭에 정식을 하고 나면은 한 몇 개월 이후에 저기 수확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심으면 8월 1일 날 수확해. 하루 이제 네네. 그렇고 한 주당 한 수확 양은 한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첫 해는 예. 이제 순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 하나 두 가지. 가져와 볼까요? 첫 해 나무도 크고 과일도 열리고 뿌리도 크고 굉장히 많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첫 해는 두 가지만 키우면 되고 너무 이쁘다. 이 포트를 이렇게 작게 한 거는 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뿌리가 돌아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심을 때 팍 이렇게 떨어지면서 뿌리가 끊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주문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가져갈 때도 요 포트를 가져가는 겁니까? 뭐 이 한번더 이식을 해가지고 택배로 가면 대부분 이걸로 가고 저기 더 큰가요? 크기가? 약간 크기는 큰데 이게 노지에 심기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노지에 심어 놓으면 바람에 막 흔들리거든요. 얘가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막 흔들리면 뿌리가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꽉 이렇게 돌아 있는 놈은 그럼 노지 요게 심기 지금 제가 봐서. 실제 그러면 요 한 개당 아까 수확 양이 몇 개? 그러니까 첫 해는 두 가지니까 이쪽에서 한 20가지, 이쪽에서 20가지 그래서 한 40개 정도 수확해. 40개 수확. 그 다음에는 좀 틀려요. 왜냐면 이제 첫 해 이 상자에다 두 그루를 심잖아요. 예. 상자에다 두 그루를 심으면 네 가지지 않습니까? 이 가지로 예. 줄기가 이제 네 줄기가 올라오는데 매년 6줄기로 키워요. 저쪽에 6줄기를 해놨죠. 일부러 하나 해놨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게 매년 6줄기로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저것도 한 가지당 소요 저희들이 수확 가능한 거는 그렇죠. 저거는 훨씬 더 많죠. 왜냐면 맨 밑에서부터 자라고 뿌리도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25개에서 30개까지 따요. 그러니까 잘 키우면 30개까지 따고. 한 가지당 네네. 그러니까 이제 6가지니까 180개 어마어마하게 따죠. 그 과일이 이게 더위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량도 많이 나가고. 그 유튜브에도 그렇던데 도핀 이게 성정도우인 저거 그 밖에 최저 온도하고 바나나의 최저 온도하고 차이가 몇 도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도고 마이너스 6도를 일주일 이상
쭉 이렇게 지속이 도피는 되면 마이너스 6도까지. 네네네.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잠깐 떨어진다고 뭐 죽는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바나나는 바나나는 마이너스 20도. 와, 또 끓여놓은 이 가구나. 네. 바나나는 그럼 되게 요리는 강하죠. 바나나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랬던 거지. 관장일 낼찌개 그게 다르게 말씀하실 때는 뭐 한 6,000원, 7,000원 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많이 이게 최저 가격을 기준해서 찌개. 아니 그러니까 이래요. 많이 나올 때는 네. 굉장히 가격이 낮게 나오고. 맞아요. 왜냐면 이게 휴가철하고 8월 달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예. 수확량이 어마어마해요. 음. 근데 그때는 얼마까지?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추워질수록.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확량이 적을 때는 굉장히 비싸고 네. 수확량이 많을 때는 또 굉장히 싸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알아요. 거기 서울시 그 농수산식품공사 거기 들어가 보면 예. 작년에 경매 가격이 쫙 나와 있어요. 무화과 치시면.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근데 작년엔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 나중에 나온 거죠. 경제성분서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핵심적인 게 이제 중요한 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액 재배를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할 예, 때. 예. 그럼 하루에 물 주는 양하고 시간 타임하고 그 뭐 장단점이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봄에는 심어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물을 안 주고, 보면 이래. 네, 이제 마르만 한 번씩 주니까, 음. 계속 하루 한 번만 줬는데 너무 마른다. 그러면 두 번은 늘리죠. 타임을 몇 타임 몇 초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다가 하나인데 상자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틀리죠. 왜냐면 물의 양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5분씩 줘요. 5분씩. 네네. 5분씩 줘도 물이 정말 적게 나와요. 워낙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근데 상자 몇 개도 아닌데 거기다가 제가 5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곤란하니까 음. 상황을 보고 맞춰라. 예, 마르면 한 번씩 좀 분수를 늘려가는 거죠. 오늘 1분 줬다 그러면 내일은 2분 주고 2분 한 번 줬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주고. 한 번 더 주는 거죠. 아침 8시에 줬다 그러면 뭐 12시에 한 번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르면 좀 너무 마른다 그러면 한 번씩 더 늘려가시면 돼요. 분수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그 관주 할띠기에 네네. 영양제를 줄 때도 있을 끼고 물도 그렇죠.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영양제 한 번 줘요. 음. 양액하고 저기 탱크가 2개가 있잖아요. 예. 제 AP에 탱크가 있는데 저게 이제 기계에 섞어져서 나가는 게 아침 첫 타임에는 양액을 섞어서 나가요. 여기는 A액, B액 10포씩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양액이라고 예. 여기 서울 환경산업에서 나오는 건데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뭐 연락처는 061-336-3001번 061에 336-3001 예. 여기다 택배로 주문하시면 이 A액하고 B액이 들어있는 한 박스가 와요. 택배로. 그럼 저기다 10포 여기다 10포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10포씩. 네네. 가격이 맞네. 이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 거야? 가격이 38,000원인가? 택배 포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떨고 가면 되는 예. 그러세요. 선물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데 있죠, 사진. 다 있죠. 그래도 이제 통김에. 그 다음에 요 양은 아까 전에 이야기 됐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섞어져서 나가게끔 하는 거죠. 조성은 그럼 요 A의 B의 이 1대1로 섞는 거예요? 이 섞는 양 그냥 1000리터에다 10포 섞게끔 돼 있어요. 10포. 네. 그렇게. 근데 이것도 태양을 많이 보면은 자외선 그렇죠. 바다가 좀 근데 이제 부사질 수도 않습니까? 이 녹색이나 검정색 이런 거는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는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6년이니까 6, 3, 18. 18년은 정도는 쓴다고 봐야죠. 네네. 18년이야? 네. 그런 것도 뭐 확실하고. 그리고 이걸 볼 때 저는 조금 저 연결스러워서도 이야기하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큰 이래 그 뭐랄까 경매장 가면은 버섯 같은 거 우리 네네네. 하는데요. 조금 더 큰 거를 하면 더 오래 설 수 있는 그런. 근데 쳐낼 수가 없죠. 무거워가지고. 이야기가 힘든가. 들어가지고 관리가 힘든가. 옮기기가 힘들죠. 가운데 3번 썰어갖고. 가운데 한번 썰고 또 한번 썰면 4조각으로 썰어요. 내조가. 예. 금방 말려. 그래가지고 그 채반에 올려갖고. 안쪽 면이 위로 가게. 그렇지 이렇게 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렬로 쫙 배치해서
건조기에다 집어넣고 몇 시간? 60도씨로 과일이 작은 거는 한 20시간 정도 돌리고 과일이 좀 클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커요. 여름에는 한 22시간 정도 봐가면서 하시면 돼. 맞아, 맞아. 아, 이 정도면 딱 말랑말랑해. 좋네. 그러면 수습하셔야지. 꽃감 말리듯이 지금 몸에서 수분 안 나온다. 점검만 해보면 금방. 그러죠. 이제 20시간 정도 됐으면 점검을 해봐야죠. 응.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혹시 지금 사장님 그 생가 파는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말랭이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좀 팔고 있습니까? 좀 사갈 수 찾아합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해요. 생과 구매하신 분들께서 말랭이도 먹어보자라고 구매를 또 추가로 하시니까 응, 없어. 생과하고 말랭이하고 같이 같이 나가 팔게 된다. 네, 지금 여기는 파는 건 말랭이 없어요. 하는 건 말고 있어요. 있단다. 말랭이 있단다. 말고 다른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잼! 잼 말고나. 집도 가끔 하는데 그 집은 그 약간 유행을 타요. 응. 그리고 집은 솔직히 돈이 안 돼. 왜냐면 30kg를 짜면 우리는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kg를 짜가지고 한 박스 나오는데 이걸 3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잘 안 사.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걸 뭐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짱값 5만 원 나오고 5만 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 맞아요, 경제성. 당신이 근데 우리한테 쌌더라 그냥 이거 포장. 시장에다 파신다라면 딸기 박스 1kg나 1.2kg에다가 담아가지고 팔고. 내고 음. 그냥 그 뚜껑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 맞아요. 투명한 뚜껑이 있어. 네. 그걸 씌워서 팔고 만약에 택배다 그러면 좀 방법이 다르죠. 치니까. 네, 이렇게 에어캡이라고 그러니까. 사과 싸는 거, 응. 배 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싸고 그 다음 또 키위 싸는 플라스틱 그 개별적으로 거. 들어가는 그 응. 플라스틱에 또 싸고 그다음에 아이스박스에 넣고 요거 부자재 요거 사는 구매처는 사장님이 알려줄 수 있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대량이 아니면 안 팔아요. 그래 맞아. 그렇게 저 열매 저거 품질을 위해서 뭐 전지하고 할 적에 뭐 좀 기술이 필요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이게 2m 50 정도까지만 가면 사람이 따기 좀 힘들어요. 예, 2m 50 가면 힘든데 2m 50 이상 더 크기도 하거든요. 막 양분만 많이 줘버리면 저 천장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2m 50 정도 크면 잘라야 돼. 그 이상 열리는 것들은 수확을 못해요. 예,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이제 여쭤보십시오. 예, 편하게 여쭤보십시오. 편하게 여쭤보십시오. 여기는 논이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네, 논이요. 습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직접 땅에 심는 거하고 여기에 심는 거 차이는 뭐 굳이 왜 여기에다 심습니까? 물을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물을 제어하려고. 얘네들이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물을 마음대로 계속 먹을 먹으니까 거잖아. 과일 이만큼 크고 어, 엄청 맛없고 그래요. 맛이 없다. 네. 아, 맛없으면 이제 고객들이 싫어하죠. 이렇게 재배해서 나오는 과일들은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뭐 좋으면 19브릭스 나오고 아이고. 보통 한 15브릭스 나오고 그래요. 아, 내가 그전에 저기 신안 네. 신안 여행하면서 애들하고 야, 저 맛있는 거 판다. 사서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게? 이제 시장에 유통하는 거하고 택배하고는 전혀 달라요.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길어야 돼. 응. 오늘 따가지고 경매 받고 전국으로 유통이 되고 또 마트로 가고 막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장에 유통하는 것들은 약간도 싱싱한 걸 딴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해서. 또 하나.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네. 습을 좋아하니까 술? 습을 아, 나 술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네, 습을 좋아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 저기 병충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병충해 있죠. 예. 병충해 방제도 많이 하겠네요. 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병충해는 이제 크게 예. 아주 초파리가 있어요. 초파리. 초파리는 당도가 있어요. 있는데 흰빛 곰팡이, 붉은 곰팡이. 아니. 안 따면 생기는 거예요, 초파리는. 어. 그냥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없어요. 자꾸 당도 있을 때 따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25동 하는데 거기서 오늘 처음 익었다.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들어가고 하나 따로. 그걸
안 따버리면 초파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초파리가 다른 이글놈들까지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그럼 이 하우스 전체가 다 초파리예요. 지금 초파리하고 총체벌레하고는 다르지, 야? 예, 예, 초파리. 그냥 흔하게 집에 있는 초파리.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한기를 쫓겨나는 거. 바짝 시켜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일 텐데 그때 당시 초파리가 생길 때 그냥 부지런하게 따면 돼요.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매일 따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때는 우거져가지고 막 보이도 안 할 거고. 네. 그리고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고 맨 밑에서부터 열리기 때문에 맨 밑에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 익었는데 안 따면 생기는 게 초파리니까. 근데 생기도 치고 이놈을 방지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 딱 생겼다. 그러면 그걸 따고 그걸 정확하게 처리를 잘해야 돼. 멀리 뭐 근처에다 버렸다 그러면 초파리가 더 날라오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번졌다. 전체적으로 번지면 막 초파리 약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초파리가 딱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익을 걸 따내버려야 돼요. 초파리가 내일 모레 익을 거 뭐 곱게 저희는 일주일 거 따버리라고 그래요. 일주일 거 다 따버려. 그러면 초파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나. 네.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면 그냥 다 없어져요.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방하는 잘 방법이 따면 그거죠. 돼요. 예방하는 잘 방법이. 딴다 하는 게 우리가 빨리 따면 된다, 이게. 모르지 이거는. 아니 완전히 이게 뭐냐면 빨갛게 있기 때문에 어. 빨간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서. 단맛을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래 초파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거 아예 노란 없어요. 거 붙이는 거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안 안 초파리 안 해도 붙어요. 그건 안 붙어. 네네. 그건 이제 총체벌레나 나방류 이런 거 붙게끔 한 건데 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총체벌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습이 많으니까 곰팡이병은 하우스는 이제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예. 곰팡이는 거의 안 펴요. 같지는 않은. 아니 그게 총체벌레는 어떻게 방지합니까? 자, 총체벌레는 우리는 무농약으로 해요.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황토유황이라고 자담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 유황도 사고 막 황토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섞어가지고 황토유황을 수확 시기 전에 5월, 6월 이때 해요. 5월, 6월에.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 뿌려주죠. 그 별도로 아, 공부 뿌려- 많이 뿌린다. 하셔야 네, 합니다. 바닥에도 그 뿌리고 막 실습도 하셔야 뿌려주면 되고 양이 이게 죽지는 않아. 총체벌레가 죽지는 않고 냄새가 나서 좀 달라들지 않는 편이에요.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 많아. 이 지구상에 아주 문만 열면 막 총체벌레 뿐이에요. 총체벌레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총체벌레 냄새 나게 해서 그러면 요 저 지금 바스켓 저 안에다가 이제 뿌리라 이 아니 맛은 전체적으로 전체 바닥에도 예. 이게 바닥에까지 예. 됩니까? 또 있어요. 응애가 있는데 음. 하우스는 응애가 잘 생겨요. 왜냐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가장 건조한 부분 쪽에서 잎사귀 뒷면이 이렇게 흙 묻은 것처럼 예, 뒤편에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응애는 그냥 아무 친환경 제재든 맹물이든 여튼 습도가 높기만 하면 죽으니까 굉장히 방제가 잘 돼요. 습을 올리라. 네. 근데 습을 올리면 곰팡이 피니까 응애 처음 발생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친환경 약재로만 그 주변만 친환경 약재로만 해도 친환경이 있습니까? 약재가? 네네. 응애약 친환경 약재 많아요. 그다음에 비싼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 깍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하얀색 깍지벌레인데 조그맣게 보여요. 털 달려가지고. 그냥 기어다니는데 걔는 뭐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응애는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초기에 방제를 해야 되고 그냥 예방 차원에서도 방제를 해요. 근데 응애는 저 깍지벌레는 막 엄청 달라든 게 아니야. 이 나무 생겼으면 그 다음날 이 나무, 그 다음날 이 나무 막 이렇게 천천히 번져가기 때문에 옮겨간다. 그 나무만 약재 처리하든 저희는 칫솔로 그걸 제거를 해요. 응애가 아주 이렇게 꼼꼼한데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린 무농약이라 거기만 이제 뭐가 따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만 칫솔 갖고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해요. 이 무화과는 그 다음엔 이제 쪽제비가 있어요. 쪽지
쪽제비가 하루에 한 이 정도면 하루에 한 20개 정도씩 먹어요. 이 정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나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덫을 놓더라고 또 보니까 쪽제비하고 너구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그물망이 쳐져 있긴 해요. 음. 그물망이 쫙 쳐져 있잖아요. 음. 그물망이 쳐져 있는데 그래도 뭐 어디 구멍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이거 짚은 왜 한 거예요? 집은 이제 감싸놔요. 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감싸놨다가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봄이 되면 풀어서 밑에 거름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놔두고 무화과는 잘 커요. 잘 크는데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득 차이가 엄청나요. 맞아. 그러니까 모든 무화과를 작물인데 그냥 마찬가지예요. 재배하는 거는 그냥 표준대로만 재배하면 되고 나는 내가 와서 지게 유튜브 뭔가 공부해야 좀 돼. 배워가야 되겠고. 올해 벌어가지고 내년에 금불상 하나 해가지고 사부님한테